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한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5월 3일 공매도가 시작되는 날이죠. 나름 좀 우려도 있었지만 초반에 삼성전자 여러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초반은 상당히 좀 느낌은 좋아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장 마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다른 중소형주 나름 버렇게 물들었지만 중소형주 말고 이 대형주는 어느 정도 선방은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도 오르려면 다 오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기사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유독 삼성전자 배당금과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배당금, 여러분, 물론 2021년에서 2023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이 아웃라인은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속세 이게 결정이 되면서 나름 이 배당금이 오히려 확대가 될 것 같다. 확대가 된다는 말은 좀 더 오르겠다는 이 말이죠. 오를 수도 있다는 그 얘기로서 여러분하고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가마다 배당금 확대 오른다, 좋은 배당금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는 여러분 어차피 하반기에 오르려면 오르죠. 제가 또 주가 또 반등 시점 이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이제는 특별히 확실한 재료가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일단은 여기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늘은 배당금 위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2021년에서 2023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잘해서 영업 매출과 실적 오르면 당연히 배당금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약속은 지켜왔죠. 하지만 이번에 상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도 나름 얘기하는 게 배당금을 좀 더 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2021년에서 2023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고 이 배당금 확대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월 컨퍼런스 콜이 있었죠. 28일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주환원 정책 물론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기존의 잉여현금 흐름 50% 물론 주주한테 환원한다 그 얘긴데, 일단 정규 배당 규모 자체가 한 9.8조입니다. 물론 지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매년 9.6조 이것보다 약간 더 올랐죠. 물론 분기마다 계산을 하면 약 한 360원에서 361원 그 정도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만 일단 좀 더 현금을 가지고 M&A나 기타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일단 그 기업과 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잘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좋습니다. 일단 정규 배당을 지급한 뒤에 이 3년간의 잉여 현금 흐름 물론 50% 내에서 자녀 재원 발생하면 이번에도 3년 뒤에 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좀 2021에서 2023 주주환원 정책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물론 잉여 현금 흐름 좋습니다. 자녀 재원도 물론 좋은데 의미 있는 규모의 이 자녀 재원 의미 있는 규모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올해 2021년과 내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지만, 일단 반도체 빅사이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능할 걸로 지금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면 올해부터는 의미 있는 규모의 자녀 재원이 발생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1년에 한 번씩이겠죠. 조기 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도 얘기하는 배당금 확대라는 건 지금 정해져 있는 분기당 배당 물론 그걸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특별 배당이겠죠. 여기서 좀 더 의미 있는 규모의 배당을 확대해서 지급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건 상속세입니다. 상속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얘기와 더불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증권가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물론 배당금을 확대를 해서 상속세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하겠다, 그러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그룹 이 지배주주 일가족 상속 비율이 확정과 관련해서 상속 관련 이 잡음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됐습니다. 다만 그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일부 이 보유 지분 처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주식 지분이죠.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대출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삼성전자 이 배당금 지급도 아마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 뭐 보고서가 뭐 나올 정도인데, 일단 상속 이후에 이 이재용 부회장,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 삼성물산이죠. 이거와 삼성생명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직접 보유 지분 사실상 1.6%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삼성물산이죠. 그리고 삼성생명 이러한 간접 지배 지분도 사실상 상당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물론 삼성그룹 지배력에는 어느 정도 변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부진 이 호텔신라 사장이죠. 그리고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이 보유 계열사 이 지분과 상관없이 그룹 내의 그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에 따른 이 계열 분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주식 상속 재산에 대한 이 상속세입니다. 주식입니다. 주식 상속 재산에 대한 상당히 뭐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총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2021년에서 2026년 연부연납 나라 쪽에서 내겠다는 말이죠. 물론 그 지분을 보유한 이 계열사들, 물론 2020년 말 수준의 이 배당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 배당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총 4조 9천억 정도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3년에 1회 특별 배당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삼성전자는 사실상 올해부터 유의미한 의미 있는 실적을 개선하면 1년에 한 번 또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마 상당히 높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4조 9천억 이걸 한다 하더라도 부족분 6조 1천억 정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마 그 일부 보유 지분을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계열사의 그 배당 지급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대출 이런 방법도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뭐 배당 지급을 확대하는데 좀 무게가 쏠리는 것 같은데, 일단 주식 지분을 담보로 해서 주식 지분 담보 11조 원의 이 대출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일단 그 상속세를 아마 납부를 할 겁니다. 11조, 여러분 말이 11조지 은행에서 뭐 11조 상당합니다. 은행에서도 뭐 서로 11조 상당한 뭐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겠죠. 일단 그 상속세를 대출로 해서 다 내고 나서, 물론 배당 수입입니다. 이 배당 수입을 통해서 변제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일단 배당 수입을 통해서 변제, 그렇다면 배당 확대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일단 지분 처분 없이 이 배당 수입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이 지배 주주별 개인차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이 배당 수입만 간다면 15년이 소요가 아마 될 겁니다. 여기에 그 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있죠.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삼성가가 삼성전자의 이 배당금 지급 확대 카드도 아마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금 확대 카드입니다. 배당금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물론 상속세에 대한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일단 상속세 이 납부 개시에 따라서 확실한 것은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러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 보유 이 계열사들의 이 배당금 지급 확대입니다. 나름 그 증권가에서도 뭐 보고서나 이 연구원들의 얘기는 이 상속세 납부 개시에 따라서 확실한 것이라 했습니다. 확실한 것, 확실한 배당금 지급 확대가 된다, 이란 얘기인데, 특히 이 배당 수입이 가장 크고 물론 삼성물산이냐 삼성생명 이 배당 지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확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배당금 지급을 확대를 한다면 물론 삼성물산이나 삼성생명 이 배당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가능 이 규모에 따라서도 이 보유 지분 처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건데, 일단 삼성 SDS,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화재 이런 걸 지분을 처분을 한다면 한 2조 5천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정 부회장이 이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지배주주 일가의 그 부족분입니다. 3조 9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삼성생명 지분까지 물론 처분이죠. 처분을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부족분이 여전히 2조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홍라이 전 관장 몫이 될 것 같은데, 주가 상승에 따른 이 상속가액 상승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가액 대비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주가가 약 31%, 19%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증권가나 이 반도체 투자 이 업계에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 배당금 확대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겠죠. 물론 2분기, 제가 생각했을 때 2분기나 뭐 3분기 아니면 특별히 얘기가 없다가 내년 물론 4분기죠. 그 실적 발표는 내년 1월 달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때쯤 돼서 아마 왔다 갔다 하겠죠.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아마 특별 배당과 관련해서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아마 어느 정도 배당금 확대와 관련해서 뭐 유의미한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면 배당금을 한 이 정도 두겠다, 그런 얘기는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무리 증권가에서 떠들고 제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상속세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우리는 찾는 거지, 꼭 준다 안 준다 이걸 떠나서 뭐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뭐 상속세보다 제대로 된 투자와 M&A 그게 더 중요한 분도 많습니다. 일단은 준다고 하는 걸 마다는 안 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배당금 확대가 전반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염두에 두지 않을까, 염두에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뭐 배당금도 많이 주고 뭐 M&A 그리고 투자 모든 걸 다 하면 좋죠. 하지만 이 배당금은 우리가 분기마다 쏠쏠하게 주주로서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자, 투자에 대한 대가죠. 잘 벌어서 잘 받으면 좋습니다. 일단 배당금 여러분 한번 좀 유의미하게 일단 실적 잘 나오기를 기다려봐야죠. 일단 주가는 여러분 일단 중소형주 빠지고 대형주 쪽으로 5월 달에는 어느 정도 초반에는 좀 약간의 일부 조정도 올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전문가들은 5월 말에서 6월 달 전반적인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또 얘기가 어떤 재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